안녕하세요. 토지공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증,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대한 셀프 스터디, 토지 투자 언어를 다뤄볼까 합니다. 토지 투자 언어, 셀프 투자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먼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농지, 많이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그걸 단축하면은 농취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농지를 취득할 때 일단 농지가 취득할 수 있는 농업인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서류이길래 이렇게 많은 서류를 할까요? 중요시하고 굉장히 민감할까요? 이렇게 이게 없으면은 뭐가 안 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이 안 됩니다. 이게 없으면 내가 농지를 샀어요. 계약을 했죠. 계약을 했는데 농지 근데 요게 안 나오면은 나한테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농지증은 소유권 이전할 때 필요한 일회성 서류예요. 일회성. 그러니까 농지증 이외에는 이거 뭐예요? 소유권 이전에는 이외에는 전혀 다른 곳에 쓸모가 없는 그런 서류입니다. 그래서 법무사나 뭐 맡길 때 등기할 때 맡기면은 제출하면 등기하라고 제출하면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활용도가 없는 거죠. 근데 소유권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요즘에 문제냐면 요즘에 이제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개정되면서 뭐가 이제 농지법 개정됐잖아요. 작년부터 2022년 그때부터 개정되면서 뭐가 했냐면 심사를 까다롭게 하겠다. 농사 지을지 안 지을지 어렵게 뭐 판단해서 자금이라든지 뭐 거래라든지 뭐 어떤 영농 의지라든지 요즘에 영농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농사 짓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이제 농지증 발급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농지증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3시간, 4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더 많은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꼭 정리를 해 두시는 것도 중요하고 일단 그 전에 이론적인 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이론적인 것부터 알아야 그 어떤 내용인지 볼 수가 있는 걸 겁니다. 이론적인부터 여기 쭉 보면은 농지증이 나오죠? 농지 취득 절대 강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요거랑 그 다음에 농지증이 한 세 편에 대해서 나오고 끝판왕까지 얘기하고 그다음 최근 판례까지 2023년에 최근 판례까지 제가 담아서 총 아마 더 늘면 늘을지 더 줄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편을 가지고 농지증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농지증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농지증으로 이게 뭐 어떤 그런 거 이런 거인가요? 절대 강자 농지 취득 자격증 여기 맞나요? 이게 맞죠? 요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 어떤 내용이냐면 물론 예전에는 201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으로 다시 제가 업데이트 한 겁니다. 이거 최근 자료입니다. 최근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촬영한 최근 자료, 게시하고 있는 그 최근 자료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씩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민원 사례집을 토대로 2023년 농지 민원 사례집이 있거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업데이트할 거 업데이트하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삭제할 건 삭제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래쪽입니다. 농지 취득 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농취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필수서류입니다. 이게 없으면 소유권 이전이 안 돼요. 엄청나게 등기가 안 된다는 얘기는 재산권 행사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이지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1번에 보니까 농지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4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농업 경영. 목적이 이렇게 서류에 쓰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농업 경영을 할 거다. 진짜 농사를 지을 거다. 농업인과 농업 경영을 할 개인,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려는 경우. 일단 농업 경영을 되겠죠. 그 다음에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해서 취미생활을 야구 활동을 농작물 경작하거나 단생식물을 재배하려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주말 체험이 1000제곱 미만. 그렇죠? 요즘에 이제 개정돼서
농진구라든지 농업보호구역이라든지 농업진흥구역이라든지 농보구,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이죠. 이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고서는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말체험 영농은 이제 뭡니까? 농진구, 농보구가 아닌 농지가 되겠죠. 이렇게 됐고, 세 번째 보니까 농전용은 농지법에 따라서 농전용 허가를 받거나 주택을 짓기 위해서 뭐 창고를 짓기 위해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때 농전용 허가, 농지 발급을 하는 거죠. 취득하는 경우 아직은 뭡니까?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하고 했잖아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죠. 아직은 지목상으로는 뭡니까? 농지입니다. 그래서 농지 발급이 필요한 거죠. 그때는 뭐랍니까? 농전용 허가를 하고 요 목적으로 받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하고 크게 뭐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험, 연구, 실습지용, 이따 학교나 공공단체, 농업 연구기관 등이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요게 있겠죠? 이런 거는 추천하고 뭐 인정받아서 하면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거지 세 가지가 많이 하거든요. 세 가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지증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지증 있겠고요. 네 가지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농지를 뭐 신규로 취득하자 할 때는 자격 요건은 뭐냐? 처음으로, 그렇죠? 취득 대상 농지의 상태, 그러니까 불법 농지냐 아니냐, 아니 신청자의 영농 의지, 이게 굉장히 어필을 잘 해야 될 겁니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농지증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아예 이렇게 할 정도면은 이 영농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신청인이 제출한 농축증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요걸 내야 되거든요. 요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이나 능력을 감안할 때 가능한지 아닌지 이거를 보고서 발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계획서 내용이 이제 중요해졌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이게 개정되기 전에 형식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야 돼요. 신빙성 있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원적으로 농축 자격이 없어요. 그래? 하지만 뭐 이런 학생,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그러니까 온라인 매체죠. 그러니까 온라인 야간 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 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된 학생이나, 그렇죠?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은 농업 경영 실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대학생은 직업, 탐색계 부여민, 뭐 취업, 창농, 뭐 청창농, 취업, 창농 확대를 위해서 이런 대학생에서는 소유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주말 체험으로 이게 소유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는 아니지만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계획서는 다음의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그다음 농기계 확보 여부 또는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 실태, 임차농지 현황,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자연산 생물의 종류, 영농 착수, 수확 시기, 작업 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 계획, 취득농지의 경작 가능 여부 등 형태, 신청인의 연령, 직업, 영농 경력, 영농 거리 등 영농 여건, 신청인의 영농 의지, 그다음 최근 3년간 농지 발급 이력, 농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뭐 이런 여러 가지에서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한다는데 제 경험치를 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신청 영농 의지, 농사를 짓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어필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아울러 취득하고자 하는 용지가 농업 경영에 이용될 수 있는 상태인지 불법인지 아닌지 그래서 현장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확인 결과 대상 농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경작, 재배가 곤란한 경우 이게 뭡니까? 불법 농지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 농지로의 복구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여 농업 경영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렇게 우리가 이 농지 민원 사례집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로는 복구 계획서를 제출해도 발급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그래서 다툼이 되는 게 이런 거죠. 다툼이 되는 게 어떤 다툼입니까?
아니, 어느 지자체에서는 이 복구 계획서를 가지고 하는 거 왜 안 되냐, 이런 다툼이 있습니다. 판례에서 마지막 시간에 얘기도 하겠지만, 이 판례에서도 이 원천 복구 계획서는 내가 어떻습니까? 낙찰을 만약에 받았어요. 낙찰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직 내 거지만은 아직 소유권자는 안 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죠. 그때 원상복구 하라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뭐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해주면은 뭐 원상복구 한 다음 소유권자 한 다음에 나중에 원상복구대로 안 됐으면 그때 처분명령이나 하면 되는 걸 왜 이제 구태여 뭐 처음부터 원상복구 하면은 농지 발급해주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걸로 많이 요즘뿐이 아니라 예전부터 많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산복구 계획서 있다. 요 내용 때문에 농수진 발급이 어렵다, 까다롭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그런 말 많이 하죠. 농증을 발급받아야 발급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농지 소유 취득 상한이 있냐, 얼마큼 상한이 있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한 경우 소유 상한은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왜 까다롭게 나왔을까요? 예전에 있었거든요. 지금 없습니다. 다만 비농업인의 농업인이 아니죠. 농지 소유에는 아래와 상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받았는데 농업 경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1만 평방미터까지는 된다 이거죠.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 인허가한 자도 역시 1만, 인허가하면 이제 더 이상 농사 안 지는 거잖아요. 그때도 1만 평방미터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주말 체험을 하려는 자, 농업인이 아니잖아요. 그건 총 1,000제도 미만. 이거 세대원 총 합쳐서 얘기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 전부 세대원, 주민등록상 있죠? 그 세대원 총 합산해서 1,000제곱미터까지 된다. 이렇게 예외적인 사항은 있습니다. 예전은 제한이 있는데 지금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보면은 4번을 보겠습니다. 일반 법인. 일반 법인은 우리가 농업법인 말고 일반 법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냐? 원칙은 안 됩니다. 예외적인 게 몇 개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농전혀 허가를 받거나 농전혀 협의가 완료된 농지는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건 더 이상 농지가 아니잖아요. 농지가 아니죠?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 그 개인이죠. 농업인이 아닌 거. 일반 법인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있겠죠? 헌법의 경제유전 원칙,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자기의 농업 경영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 법인은 원적으로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 취득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하다. 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록의 첫 번째,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단체, 동묘, 기타,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시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농지 소유할 수 있다. 우리하고 크게 상관없죠, 이거는. 2번을 볼게요. 농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허가를 받은 경우 일반 법인은 농전용 목적으로 농지를 발급받아 해당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제 법인인데 주택을 짓고 싶어요. 전원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창고를 짓고 싶어. 그쵸? 그러면 이거 창고를 짓고 싶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원래 농지를 내가 나한테 소유권자 한 다음에 내가 허가를 받는 게 있고,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전 사람이 농지가 있으면은 매도인이잖아요. 매도인이 전혀 허가를 받고 나한테 넘어와서 뭡니까? 허가 명의 변경만 하면 되죠. 명의 변경. 허가 명의 변경 통해서 나는 바로 개발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이게 두 번째를 많이 하는 이유가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개월에서 최소 1년 정도는 농지를 종용하고 난 다음에 허가를 이렇게 농촌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바로 개발하려면은 바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창고라든지 개발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경매에서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예전에는 경매받아 바로 될 수도 있었는데 뭐 지자체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제는 농지 소유한 다음에 농업경영계에서 냈지 않습니까? 그거들을 일단 뭐 1년 정도는 움직인 다음에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겠죠? 요 내용은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잘 보시고 이거에 대한 투자 인사이트도 잘 구축하셔야 될 겁니다. 투자 인사이트가 뭐냐면 액면 말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인정을 더 받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있고요. 그다음 3번 역시도 중요합니다.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지역,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로 결정된 농지를 미리 전용을 협의했습니다. 협의를 원하는 완료한 농지는 뭐야? 농지증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이게 뭡니까?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지역, 아니 도시계획 시설로 된 데는 뭡니까? 더 이상 농지가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이 일반 법인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협의가 완료된 겁니다. 있겠죠? 다만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농지 전용에 협의된 농지라도 개발 행위 등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농지법상 아직은 농지잖아요. 그래서 타인에게 임대는 가능하나 휴경으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처분명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이겁니다. 아직은 뭡니까? 농지법상 농지로서 봐야 된다 이 얘기죠. 왜? 완료가 되면 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방에 가면은 분명히 앞에는 뭐 슈퍼마켓이나 조그만 있는데 뒤에는 텃밭 같은 거 많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많이 봤을 겁니다. 이게 이런 텃밭이 뭡니까? 대부분 주거지역이 많거든요. 이거는 텃밭을 운영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휴경은 안 된다는 얘기죠.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임대는 되지만 이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무적인 용어가 언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기는 농 전용 허가를 받았죠. 허가를 받아서 취득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는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 이거 허가를 받는 거하고 협의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협의는 지자체끼리 있는 게 협의라고 하고요. 허가고 승낙이나 이런 거는 뭡니까? 개인과 지자체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 협의냐? 협의한 거는 말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라든지 교통부 장관이라든지 뭐 협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협의. 이거는 허가. 다릅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5번 해보겠습니다. 5번. 지목이 전인 토지가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농업비용 외의 용도로 이용돼 현 상태로 농작물 경작이나 다연세식물 재배 등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일 경우 해당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발견이 필요하냐. 이겠죠? 농지에 해당된다고 대칩니다. 회수는 돼도 농지는 농지입니다. 뭐라고 되냐면 농지란 전답과수원, 그 다음에 전답과수원 농지죠.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농지를 실제로 농작물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앞서 봤습니다. 지목의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거나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냐고 타용도로 사용, 전용, 불법 전용이죠. 되어서 농작물 경작이나 다른 재식물 재배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를 하더라도 이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라는 게 나오는 거죠.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다만 뭐라고 됐습니까? 73년 농지법이 탄생하기 이전에 73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업경 외의 용도로 전용되었다면 전용되었어요. 용도로 전용되었다면 이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서 제외되며 동토지를 취득한 경우도 농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73년 1월 이전에 어떤 집이 흔적이 있다든지 집 지었던 흔적 뭐 그런 게 있으면은 뭐 항공사진 활용이라든지 그런 많이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는 확인되면은 이렇게 발급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목의 전인 토지가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농업경 외의 용도로 이용되어 현 상태로 농작물 경작이나 다연세 식물의 재배 등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 이를 원상복구 매매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건 경매 아니잖아요. 원상복구 한 다음에 해야 돼요. 다만 불가피한 경우 원상복구 이전이라도 취득자가 농지로의 원상복구 계획을 별도로 제출하여 그 실현 가능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죠. 요즘에 이게 또 많은 다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체크한다. 알겠습니다. 해당 농지 취득 후 농지 소유자는 복구 계획 시도를 원상복구를 하여하며 복구대로 안 되면 처분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다음 6번째를 보면은 뭐라고 됐냐면 이렇게 돼 있죠. 지목원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목은 전이나 수십 년가 이용 외에는 마을 안길 현황도로 현황도로 쓴 거죠. 분명히 지목은 전이에요. 이렇게 지목은 전인데 그런 거 많이 실전에 많이 보거든요. 수십 년간
마을 안길 현황도로예요. 이걸 낙찰 받았습니다. 취득 신청 시 필요하냐? 이겠습니다. 불법 전용인지 농로인지를 판단해서 자금 여부를 검토한다. 이겠습니다. 지자체 대량이라는 얘기죠. 그 담당자의 대량이라는 뜻이죠. 이게 대량. 담당자 대량이잖아요. 이런 게. 그렇죠? 그래서 해당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인지 여부 등을 아래와 같이 확인을 한 후 농지법상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증 발급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앞서도 계속 나왔지만은 지목이 주겠습니다. 지목이 현재 뭐라십니까? 현재 전납 과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제 현황에 농전용 허가 제도가 처음 도입된 농기의 보전 및 이용하는 법률 시행일인 이때입니다. 73년이거든요. 이전부터 타용도, 도로, 주택 등 사용된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확인된 경우에는, 항공사진이든 뭐든 많이 확인한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 발급을 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날짜예요. 73년이라는 것이 이러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73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죠. 현황 도로인 도로가 주변 농업인의 농작업을 위한 이동로, 농작물의 운반에 이용되는 도로, 농로죠. 이용되는 도로라면 농지법상 농지이므로 별도의 조치 없이 이건 가능합니다. 농로라면 많은 사람들이 마을로 쓰는 농작물 이동한 농로라면 이건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발급 여부를 검토한다는 건 재량이라는 얘기죠. 이런 건 1988년 10월 말 이전 농사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농지를 불법을 전용한 경우에서 원산복과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양성화 추인 조치를 통해 허가를 받은 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해서 부득불 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는 양성화, 그렇죠? 양성화 한 다음, 양성화는 뭐예요? 음지를 양성화시키는 거죠.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후에 취득할 수 있게끔 한 거죠. 그렇겠죠? 경매 농지라고 해서 특별히 농축증 발급자가 달라진 것이 아니다. 전형 허가 및 조건 여부 등을 판단하여 복구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농축증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 농지를 매매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경매라고 다를 게 없다. 이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런 불법 농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농지가 나오면 상당히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농축증 발급이 안 되면 뭐가 안 되니까 우리가 경매에서 보면 보증금을 몰수당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된다고 하는데 소유권 이전도 안 되고 보증금 몰수가 된다고 해도 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 농수증 안 내오면은 이게 뭐 어떻게 뭐 내가 권리가 있다고 한들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고요. 오다가 또 경매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낙찰을 받고 다음 이제 취소가 됐으니까 다음 기일 잡힐 거 아니에요. 그때 누군가가 낙찰 받으면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소유권 내가 낙찰받은 것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권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후보자일 때는 접근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건데 그래도 이런 내용이 있다.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할 것이 요거죠. 요거. 그 다음에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낙찰 받기 전에 농증이 발급되는지 확인해봐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을 보겠습니다. 7번은 다음 페이지네요. 이렇게 보고, 예, 농축증 판례가 있는데, 이건 상당히 긴 내용이더라고요. 깁니다. 그래서 이건 마지막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6가지를 했습니다. 6가지. 그 개념적으로 뭐 처음에 접하신 분은 어려우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뭐 어려우니까 나중에 이게 아니라 이 내용만 어떤 내용인지 살짝 보는 것도 우리가 언어를 자꾸 익히는 과정이니까 언어를 자꾸 익힌다 이렇게 보시면서 자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뭐 이 내용을 지금 안다고 해서 그 처음 접하신 분들이 이 내용 안다고 해서 이런 내용 안다고 해서 바로 나는 경매를 받을 수 있어. 글쎄요.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오프라인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복합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복합에는 여러 가지 섞인 거 아니에요? 요 하나는 뭡니까? 이거는 이걸 비교한다면 단편적인 사고거든요. 단편적인 사고. 그죠?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거 공부하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말뜻을 잘 이해하시고 지금은 단편적인 사고를 하나하나씩 사실을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고 언어를 익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정리하면은 6개 가지고 계속 그 1번이 아니라 계속 늘어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잘랐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잘랐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득하신 4가지 목적하고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농축증에 대해서 소득교정 등기 서류, 필서류라는 얘기까지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자주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진행할 테니까 자주 보시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